안녕하십니까, 고비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거래량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대자금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은 차트에 거래량으로 흔적을 남긴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분석 방법을 이해하시면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예상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거래량 분석을 사용할 때 우선 차트에서 두 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과 거래량의 비율이 타당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과 거래량 비율이 타당하지 않은 다이버전스가 발생되는지입니다. 가격과 거래량 비율이 타당하면 가격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상승하던 가격이면 지속적으로 상승, 하락하던 가격이면 지속적으로 하락. 반면 가격과 반대되는 거래량이 발생되면 이것은 잠재적인 변화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차트에서 찾아야 하는 게 거래량 분석 방법입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는 거래량 분석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타임프레임 차트입니다. 여기 캔들 몸통이 크고 꼬리가 작은 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캔들의 볼륨은 평균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이는 거래량과 캔들이 타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불리시한 상승장이고 이후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높은 거래량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타당한 유효한 움직임이라면 우리는 상승의 움직임이 거래량에 반영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법칙이 있는데요. 이건 와이코프의 노력과 결과에 대한 세 번째 법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시장이 하락을 하려 하여도 역시 노력이 필요하므로 가격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이것은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타당한 거래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기에 이 경우 캔들과 거래량이 타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 변동이 확인이 되었고 스마트머니에 조작되지 않은 상승 거래량이라는 점입니다. 또 두 번째, 시장은 당분간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볼륨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 롱 또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낮은 거래량으로 형성된 몸통이 작은 캔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격은 상승했지만 소폭 상승했을 뿐이므로 캔들 몸통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캔들의 꼬리까지 작습니다. 이 경우 거래량은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다시 한번 가격과 거래량의 타당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와이코프 노력과 결과가 반영된 형태입니다. 이 경우 시장 가격은 소폭 상승했을 뿐이므로 이는 거래량에도 검증된 방식으로 반영이 된다면 거래량 역시 낮아야 합니다. 즉 캔들과 거래량의 노력과 결과가 서로 검증되면 큰 상승은 큰 거래량, 소폭 상승은 소폭의 거래량입니다. 이것이 가격과 캔들 거래량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이론입니다. 자, 이제 다이버전스 예시를 보겠습니다. 캔들 몸통이 크다는 것은 분명 와이코프의 노력과 결과 법칙을 따르려면 거래량 역시 동일한 양의 노력으로 비율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캔들의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낮은 작은 노력으로 얻은 큰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캔들과 거래량의 다이버전스입니다. 우리가 만일 롱 또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이건 트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기 경고입니다. 이 현상은 스마트머니가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매자의 시장 관심도를 테스트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 형태로 결과적으로 가짜 상승을 만들어 시장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급격하게 반전하여 반대로 움직이도록 고안된 페이크 무빙 트랩입니다. 거래량과 가격은 시장 의도 뒤에 숨은 진실을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륨 분석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또 다른 예시입니다. 여기서는 거래량이 높은
작은 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캔들과 볼륨의 다이버전스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작은 상승은 작은 거래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시장이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될 때 보이기 시작하는 형태로 강세 추세의 마지막 상단이나 약세 추세의 하단에서 전개되기 시작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강세 추세가 확립되면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며 매수 또는 롱 포지션 트레이더들은 이익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얻은 트레이더들은 그들의 포지션 익절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더 많은 구매자가 들어오지만 이익 실현 거래자와 신규 포지션 매수자가 들어오는 현상으로 가격은 상승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시장이 더 많은 노력을 해도 익절하는 비율이 신규 매수세의 물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는 시장의 약세 전환 신호를 보내는 형태입니다. 볼륨 분석 방법은 차트 분석 방법의 일부분입니다. 여러 추가적인 중첩되는 근거로 차트를 해석해야 하며 단독으로 해석할 때 볼륨 분석 방법만으로 방향을 파악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볼륨 분석 방법 이외에 중요한 것은 지지와 저항, 수요와 공급 영역입니다. 이 지지와 저항, 수요와 공급 영역은 시장이 반전되기 전 잠시 멈추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래량 분석법을 사용해 이를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상방 추세인지 하방 추세인지를 알고 가격 반전을 기다리는 영역에서 볼륨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중첩되는 근거를 찾는다면 그 효과는 강력할 것입니다. 자, 여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차트에서 강세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분명하게 가격 상승에 따라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봉 캔들은 작고 거래량도 작은 캔들로 형성되지만 괜찮습니다. 거래량과 가격은 검증되면서 이 부분에서 다이버전스는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캔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이 캔들이 첫 번째 캔들보다는 크고 와이코프 법칙에 따라 첫 번째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커질 것이 예상됩니다. 실제로도 거래량이 첫 번째보다 크기에 상승 추세가 유효한 것을 두 번째 캔들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캔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첫 번째 캔들과 두 번째 캔들보다 더 큰 양봉으로 마감될 때쯤에는 노력과 결과의 법칙을 반영하는 큰 거래량 막대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캔들과 거래량이 검증되었습니다. 세 개의 캔들에 의한 가격은 상승하여 상승 추세를 발전시키고 거기에 거래량도 노력과 결과 법칙에 상응하는 검증된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다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작은 양봉에 작은 거래량이 뒤따르며 강세 추세로 보여집니다. 가격과 볼륨이 인정되니 상승 추세에 무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 캔들이 이전 형성된 첫 번째보다 약간 큰 캔들이지만 거래량은 캔들 크기에 비해 유독 높습니다. 이는 다이버전스입니다. 이 정도 거래량은 좀 더 큰 캔들 사이즈가 맞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로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캔들은 네 번째 캔들보다는 약간 크거나 비슷한 크기이지만 거래량이 이전 캔들보다 작습니다. 캔들의 크기를 고려해 볼 때 볼륨 막대가 더 커야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경고 사인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캔들은 가장 큰 양봉 캔들이지만 거래량은 작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무엇인가요? 문제는 4번 캔들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노력은 있지만 가격의 표현 형태 측면에서는 동등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약세의 첫 번째 사인인 겁니다. 이로 인해 가격 상승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이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캔들에서 확인이 됩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러한 약세를 파악하고 매도를 시작하여 하락세를 준비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가격을 높게 표시하여 여전히 낙관적인 시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강세장이 아닙니다. 높은 거래량은 포지션을 정리한 익절자의 증가를 나타내는 결과이며 나머지 구매자는 시장 가격을 더 높이 끌어올릴 만큼 충분한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머니도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캔들에서 그들의 물량을 넘기고 있기에 거래량은 나타나지만 시장 움직임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주 발생됩니다. 처음에는 단일 캔들 분석으로 거래량과 캔들의 유효성과 다이버전스를 판별하였고 네 번째 캔들이 출현할 때까지 기다린 후 처음 캔들과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다음 단계는 더 큰 타임 프레임에서 이 분석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것이 사소한 하락세인지 아니면 단순 되돌림인지 아니면 진정 추세 전환의 전조 증상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나 장담하건대 한국 트레이더들 중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 생각합니다. 이런 소중한 내용을 무료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시황 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단 링크로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